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폴리뉴스 폴리피플 베스트 단체장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부여에서 민주당으로 네. 지금 재선에 그 임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10년 정도 지역구 활동을 했었을 텐데요. 그 전에 민주당으로 출마했던 선배님들은 총선을 출마하든 본투를 출마하든 떨어지면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도망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저는 네, 대부분 흠지는 그렇게 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낙선하고도 도와줘서 고맙다고 바로 인사를 하고 다녔는데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선거만 치르고 안 보였던 민주당 정당인이 선거에 낙선하고도 지역구 활동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마 그때부터 조금씩 유권자들이 마음을 열었던 것 같습니다. 10년간의 끝에 그걸 하셨는데 그렇지만 지난 지방선거는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됐을 건데 국민들이 이렇게 군수님을 사랑하게 된 이유. 너무 오랫동안 한쪽 당에서 집권을 하다 보니까 변화에 대한 기대가 마음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진보 보수를 성향을 떠나서 그런데 바꾸고 싶어도 바꿀 수 있는 선택지가 워낙에 없다 보니까 힘들어했다가 이제 제가 나타나고 바로 이제 마음을 주지는 않았지만 한 10년 지켜봤던 것 같아요. 네.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런 것도 아마 봤던 것 같고요. 괜찮다는 생각이 밑바닥부터 넓어지면서 18년부터 이제 일을 열심히 이제 하다가 그 성과가 이제 국민들께서 생각했던 것보다 일을 잘하네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공약 이행 평가라는 게 있어요. 매니페스트. 요거를 제가 이제 2년 연속 최우수 에세이 등급도 이제 받고 마지막 이제 2022년도에 이제 최종적으로 4년 동안 성과를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요때 이제 공약 이행률 95.65%로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 전국 2위를 했습니다. 부여가 이제 그 현안 갈등 사업들이 좀 있었습니다.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방치 폐기물이라든가 산업 폐기물 매립이 이제 굉장히 지역에 전국에 방송이 될 정도로 지역 주민들을 아주 골치 아프게 했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산업 폐기물을 매립했는데 문제는 그 지역의 악취나 침투수로 지하수가 오염되고 또 심지어는 영문도 모르는 채 폐암 환자가 18명이 발생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지역 활동하면서 아주 심각하게 규정을 어기고 매립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규명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죠. 규명을 하고 대책을 강구 중입니다. 5년 만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래도 국민 편에 서서 정말로 일하는 군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이 연임했을 때 재선했을 때가 가장 힘차게 그 해나갈 때인데 그래서 이제 군정 전반을 다 파악한 상태에서 정말 그 국민들이 바라는 이런 목표를 제시하고 나가잖아요. 그랬을 때 작년에 6대 군정 목표를 제시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지역입니다. 그래서 농업생산액이 생각보다 대농이 많지가 않아요. 거의 대부분 중소농과 고령농이에요. 그래서 농업생산액 자체가 굉장히 낮아서 5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1인당. 그러면은 이것저것 빼고 나면 자기가 손에 쥐는 돈은 2,500만 원 미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6천만 원을 목표액을 잡았는데 이제 성과가 나왔습니다. 7천만 원, 1,000만 원 이상 높여서 7천만 원 초과 달성을 했고요. 부여가 전통적인 관광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 트렌드가 바뀐 것도 있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관광을 하지를 못했었잖아요. 20년부터. 그래서 관광객 수가 급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만 이하로 떨어졌었는데 작년부터 저희들이 관광객 400만 시대를 열겠다고 제시를 했는데 작년에 434만 명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상당히 지역 경제에 영향을 많이 좋은 쪽으로 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여는 전통적으로 농업도시고 관광도시다 보니까 기업 인프라, 기업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체 수가 178개밖에 안 되고요. 한 제조업당 평균 고용 인원이 17명밖에 안 되고 다 합쳐봐야 인구 6만 1,000명의 조그만 농촌 지자체에서 제조업체에 종사하는 숫자가 3,0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소기업들만 있는 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참 꿈꾸기도 힘들죠. 그러면 계속 젊은 층들이 도시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어려워도 우리가 한번 부여에 맞는 산업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우리 한기업 100개 유치를 목표로 일반 산업단지에 도전을 했어요. 일반 산업단지도 없었어요. 한 개도 부여는. 조그만 농공단지만 있었을 뿐이지. 벌써 8개 기업을 유치했는데 그중에서도 중국의 한커 기업이라고 2차 전지 배터리 사업과 관련된 기업인데요. 현재 1조 2천억 정도 매출을 올리는 기업이에요. 이 회사가 한국의 LG나 이런 데 2차 배터리 만들어지면 그걸 장비를 검사하는 회사예요. 이게 이제 한국에 와서 문을 열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미 한국에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우리 부여에 유치를 했습니다. 500억을 투자하는. 그래서 우리 부여군으로서는 최초의 외국 기업을 유치를 했습니다. 아주 초보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젊은 청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간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복지시설인데요. 아무래도 농촌 지자체가 대도시 지역에 비해서 떨어지는 게 교육 문제하고 복지 문제하고 문화 문제예요. 특히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서 어르신들의 복지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치매도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치매 전담형 국립 치매 전담형 종합 요양시설도 저희가 지금 국비 확보해서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부여가 삶의 질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순항 중입니다. 군수님께서는 또 해외로도 나가시면서 우즈베키스탄 나방안주하고는 스마트팜 현지 조성 MOU도 체결하고 몽골하고는 농식품 판매점 굿들의 마켓도 열었다는 그런 소식도 들었습니다. 해외로도 분주히 움직이고 계시는데 현재 성과와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올해부터 이제 농산물 관련해 갖고 수출하는데 FTA에서 우리가 계약한 대로 발효가 돼요. 농업보조금 지급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피하려면은 현지에서 농업을 우리가 투자해서 농업을 생산물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현지에 팔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즈베키스탄에는 스마트팜 이렇게 보내고 그다음에 몽골에다는 이제 우리 굿들의 농산물이라고 굿들의 공동 상표가 있습니다. 부여군에. 그래서 이제 직판점도 만들고 인도네시아는 이제 롯데마트가 나가 있는데요. 롯데마트에 우리 농산물을 입점시키는 그런 성과를 거두고 이런 걸 통해서 국내에서 할 수 없는 일을 해외로 돌려서 농업도 우리가 농산물 거의 대부분 수입하거든요. 거의 대부분. 엄청 투입 많이 하죠. 딸 같은 거. 그런데 우리도 역으로 우리 좋은 농산물을 해외에 전진기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해외에서 바로 만들어서 해외에 파는 그런 역발상을 한번 해본 건데요. 이거는 현재까지는 성공했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성과가 나타날지 이런 것들이 다른 농촌 지자체의 새로운 모델로 성공 사례가 될 수 있을지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행정구역 개편 이야기가 계속 끊임없이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뭐 조선시대 때부터 그대로다 큰 틀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 미래에 대한 구상으로서는 강력권화시키는 부분 메가시티 강서도시 아니다 지자체는 기초는 더 작게 가는 것이 맞다. 뭐 여러
논란들이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이 문제는 지역 문화를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인위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 이거 이미 실험해봤거든요. 그때도 당시에도 전국을 광역시도 없애고 70개 정도로 행정체제 개편한다고 했고 실제로 그때 들어온 게 어디냐면 마창이에요. 마창. 근데 지금 마창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 또 많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인 행정체제 개편은 굉장히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지금도 보면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뚱딴지 같게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한다고 툭 해놨잖아요. 그런데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게 우리 서울 되면 부동산가 모르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이거 뭐야 이게 과연 가능해? 현실적으로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행정체제 개편은 특히 국민적 합의 없이는 여야가 절대로 인위적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이런 문제를 단시간 내에 행정체제 개편을 한다는 건 되게 쉬운 건 아니다 결코. 그래서 이거는 오랫동안에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 합쳤어도 문제가 없다는 확신이 들 때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똑부러지게 지금 이 행정체제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실제로 지자체를 해보니까 이 문제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군정평가를 올해는 아직 못 해보고요. 작년에도 이제 민선 8기 초반부라 작년에도 따로 안 했어요.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군정평가를 받을 건데요. 민선 7기 같은 경우는 군정평가 한 65% 정도 지지를 받았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결국 선거 때 지지하는 득표로 가더라고요. 제가 2021년에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어요. 처음으로 2등급을 받았는데 그 2등급이 충남 도내에서도 1등에서 1등. 네. 그 2등급 받았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국민들이 좋다고. 그런데 그게 21년도예요. 그리고 22년도에 우리가 1등급을 받습니다. 드디어. 부여군청 역사상. 그리고 이제 작년에 연속해서 또 1등급을 받아요. 그래갖고 2년 연속 1등급을 받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대단한 성과냐면 광역시도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지자체와 정부 공기관이 약 5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501개가 평가를 받은 거고 작년에는 이제 498개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정부 지자체와 정부 산하기관은 다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500개 정도 되는데 2년 연속 1등급 받은 기관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혹시 아세요? 예, 모릅니다. 6개. 6개. 그래서 충남도는 물론이고 충청북도, 대전광역시, 태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한 충청권에서는 딱 부여 한 군데고 전국을 통틀어서도 500여 개 기관 중에 6군데밖에 없는데 이거를 우리 부여군 공무원들이 해준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이게 군수되고 나서 제가 선언한 게 인사와 관련해서 돈 안 받겠다. 근데 처음에는 안 믿더라고. 그래서 돈 갖고 오더라고. 실제로. 그래서 공개하겠다고 그랬어요. 제가 간부회의 때. 한 번 더 하면 공개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떤 경우에도 인사와 관련해서 돈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공무원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일만 잘하면 성과만 내면 나 승진할 수 있어. 나한테도 기회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공무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해줘서 그래서 국비사업 예산 많이 확보한 거고 공모사업 10배로 늘린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부여군청 공무원들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저것도 제 생각과 부합되게 성과를 내주셔서 너무 고마워서 요새는 뭐 우리 공무원들 업고 다니고 싶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국 50여 개 지자체와 함께하는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감사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를 맡아서 최근
행복 지표를 또 개발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네. 군수님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참 어려운 질문 같은데요. 제가 부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탄. 네. 부탄. 네, 부탄 행복지수 1위죠. 1위죠. 네. 네. 그런데 거기는 보면은 사실은 산업화된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옛 전통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빈곤국 중에 하나거든요. 가난한 나라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행복지수는 높아요. 그리고 왜 그럴까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고요. 행복하다는 것은 주관적일 수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작은 공동체 또는 그보다 더 넓은 공동체 또는 국가적 공동체 이런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견주어 봤을 때 사람들은 견주는 걸 좋아하거든요.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보다 지금 잘 살고 있나? 저 사람보다 좋은 차 타나? 그러니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학력도 비교하고 소득도 비교하고 이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하면서 사실은 잘 사는 건데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못 사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경쟁 사회가 낳고 있는 병폐가 아닌가 싶어요. 아주 잘못된 문화인데요. 이런 병폐를 어떻게 우리 정부나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희망과 행복으로 바꿔줄 수 있을까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정치 문화기도 하고 제도적인 문화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런 거를 개량화해서 국민들에게 너 절대 불행하지 않아. 충분히 행복하고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서로 부담 안 하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복지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행복실현 지방정부 협의회 안에 이런 행복지표를 만드는 재단을 만들어 놨어요, 저희들이.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이미 다른 지자체는 저희들보다 조금 앞서간 데도 있고 아직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는 이제 행복지표 개발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필요한 게 뭔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계속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 사람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귀하다는 거를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를 지자체장으로서 그분들에게 그런 걸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행복지표를 만들었는데 경쟁이 격화되는 그리고 경쟁의 사회가 갖고 있는 병폐들 그런 모순들을 치유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과연 줄 수 있을지 한번 시도해보는 거죠. 네. 앞으로 더욱더 이 국민들을 위해서 그해 주시기 바라고 그 노력이 충남으로서 나라 전체로 좀 번져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과 우리 폴리스 독자들한테 희망의 메시지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세상 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굉장히 지금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스럽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해야 될 이유도 있고 살아가야 될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국민들께 희망보다는 절망을 안겨드린 것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나 우리 부여 국민들이 희망을 안고 소망을 안고 우리 행복을 더 키워나가는 사회가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노력을 할 텐데요.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우리 부여 국민들 또 폴리스 독자 여러분들 한 해 소망 생각하시는 대로 다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그래도 작지만 그리고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따뜻한 사회 만들어가는데 작은 미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